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5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3일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 하고 내일 정사일까지만 하게 되면 이제 신축년 경자월이 이제 종료가 되겠고요. 또 이제 소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신축년 신축월로 접어들게 되고 한 달 정도 있게 되면 이제 2월 4일 이제 입춘이 되면서 신축년도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이제 아듀 안녕이 되겠습니다. 다시 신축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한 2월 4일 입춘이 지나서 60년 후에 이제 다시 또 신축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 강의를 아마도 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그죠? 뭐 앞으로 60년 후니까. 자, 일단은 오늘 명식은 병화일간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 명식은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배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병이라고 하는 글자죠. 오늘 태어나는 이제 신생아 아이들은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의 속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의 특성을 잘 아는 것이 그 사주 명식을 가진 사람의 특성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글자, 일단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죠. 불.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목은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그 다음에 금은 쇠, 수는 물에 이렇게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병화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글자. 그래서 정도 똑같은 화가 되죠. 얘 또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둘을 구분할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양화, 양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취적이고 좀 이렇게 밝고 강렬한 그런 개념의 것을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이렇게 되겠죠. 같은 불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성향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는 우리가 비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이, 빗대서 말하는 것이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등촉지화. 그래서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닥불 같은 것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모닥불. 그 다음에 촛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촛불. 정화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촛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정화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음유하면서 좀 부드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정화일간이고요. 상대적으로 병화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맹렬하고 강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그 일간의 성향상 같은 화라 하더라도 정화에 비하면 태양인 병화일간들이 좀 성격 자체도 좀 괄괄하고 좀 직선적이고, 뭐라 그럴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화는 뭐 모닥불, 촛불로도 볼 수 있지만, 하늘에 있을 때는 달이라든가 별 같은 걸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달빛, 별빛 같은 거. 하늘에 태양이 뜨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별빛, 달빛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넣은 반달이라고 해서 언뜻 그 형체는 볼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태양 자체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별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죠. 밤에 어두울 때 촛불을 켜놓으면 은은한 그 촛불의 기운을 가지고 방 안을 참 포근하게 이렇게 비춰줄 수 있지만, 낮에 촛불 켜면은 세상이 촛불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 밝아진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이 맹렬한 강렬한 빛과 맹렬한 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화는 뭐 부드럽고 유연하니까 음유한 그런 약한 화니까 쓸모가 없느냐? 아니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밝게 비치고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특히 조후할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따라갈 수가 없죠. 또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만큼 또 정화가 병화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화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을
다스리는데, 금을 다스린다, 단련하는 데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이렇게 단련해야 된다. 제가 이제 강의마다 이제 경금 설명할 때 경금을 단련하는 것,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 한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말으라고, 경금을 다스리는 것은 병화로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을 항상 뭐 태양으로 설명을 해서 이게 경금을 단련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도 두 개가 있을 때는 강렬한 것이 병화가 되는 것이, 약한 것이 정화가 되는 것이니까 뭐 모닥불로도 볼 수 있겠죠, 병화를. 하지만은 병화하고 정화하고 경금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금을 다스릴 때는 적당한 온도로 다스려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화하고 병화가 훨씬 더 뜨겁겠죠. 이 병화는 금을 적당하게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금을 완전히 녹여서 못 쓸 정도로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금을 다스릴 때 적당하게 다스리기 좋게, 기물을 만들기 좋게 만들 수 있는 화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물론 이제 요즘 학교에서는 체벌 같은 걸 이제 금지하고 하지만은, 옛날에 서당 원장님한테 회초리 맞는 것은 뭐예요? 일상다반사죠.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하니까 뭐 제가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하니까 학교를 안 다닐 것 같네, 그죠? 국민학교, 저는 초등학교 세대가 아니라 국민학교 세대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뭐 명찰 안 따랐다고 맞고, 뭐 해서 숙제 안 간다고 맞고, 엄청 맞았죠. 근데 그 때리고 체벌하는 것을 관성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의 규율을 잡기 위해서, 물론 때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적당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매죠, 그죠? 때려 어느 정도 체벌을 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경금을 다스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애를 때렸는데 뭐 허리가 디스크가 나가가지고 반신불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선생님의 가치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건 뭐예요? 병화로서 경금을 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마음으로서 이 아이가 잘 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진짜 뭐 조폭에 폭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때리는 선생님도 있거든. 그랬던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경금을 다스릴 때는 정화로 다스려야 되는데, 병화를 다스리면 경금을 못 쓰게 만든다. 오히려 그런 애들은 학교 다니고 싶은 생각 안 들겠죠. 아무래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하면 경금을 다스리는 거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로 다스리는 거고, 병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일간이었을 때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은, 조후 천하를 밝게 비추고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정화에 비해서 병화가 월등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강렬한 빛과 강렬한 열기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빛과 열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좋아지기 때문에 병화는 임수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병화가 임수를 보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라고 하죠. 칠살, 편관이라고 해서 임수를 보면, 다른 것들은 임수를 보게 되면 좀 주춤하고 저것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겁을 먹지만, 이 병화는 태양지와 같기 때문에 아마도 10개의 천가 중에서 가장 호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일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세력이 있으면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준 것, 수보양광 하는 것을 좋아한다. 줄여서 보광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일간이 어디까지나 일간 병화 왕했을 때고요. 일간 병화 신약했을 때는 뭐예요? 임수를 물론 봐서 병화를 보강해야겠지만은, 병화 자체가 약할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 즉 인성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준 연후에 임수를 로서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간이 왕할 때는 뭐 바로 임수를 들이댈 수 있지만은, 병화가 약할 때는 일단 약한 것을 갖다가 왕하게 만들어준 연후에 임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월이죠. 자월.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하게 되면 신축년 경자월은 마무리가 된다고 했죠. 자,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서 보게 되면, 자월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해자축월 안에 들어갔고요. 방향은
북쪽에 해당이 됩니다. 해자, 축, 월은 모두 계절로는 겨울이 되죠. 겨울.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는 초동이라고 했고요.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동. 저희 아프리카 중동이 아니라 이 중동은 버금 중자를 써서 겨울 중에서도 해자, 축월이 모두 겨울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한기가 극심하고 가장 수기가 강한 때가 바로 자월이죠.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말로 엄동설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기가 가장 극심한 때가 또 자월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제왕지가 돼서 수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12달 중에서 가장 혹한의 계절이다. 반대로 가장 뜨거운 계절은 어딜까요? 5월이죠. 5월. 자월에 반대되는 5월이 가장 뜨거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반대되는 자월은 가장 추울 것이다. 그래서 음기가 가장 강할 때가 자월 중 동지가 되는 것이고 5월 중에 하지가 가장 뭐예요? 양기가 강한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월이 수가왕에서 수왕절이지만은 화는 여기가 바로 절퇴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 자체는 굉장히 약한 그런 때에 해당된다. 해월이 가장 약하겠죠. 절지가 되고 그 다음에 태지가 되는 자월은 화 자체가 약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아직 사람으로 치면 모체 밖으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아니라 아직 모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화 입장에서 이 자수는 또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땐 정관이 되죠. 정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관도 용도가 없다. 사람이 몸 건강하라고 약을 많이 먹습니다. 그죠? 뭐 보양식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보약도 많이 먹는데 그 보양식 보약도 사람이 어느 정도 기력도 있고 힘이 있어야 먹는 것이지 병원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 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는 용도가 없는 것이고요. 또 국가에서 어떤 사람한테 특별한 임무, 아주 좋은 장관 자리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약해서 능력이 안 되면 그 장관, 아무리 좋은 장관 자리라 하더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도 정관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정관도 일간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관성을 감당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그런 말 있죠.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관둔다고 그런 게 아니라 평양감사도 지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약하고 관성이 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세력이 있었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강해 주는 걸 좋아하는데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특히 해자 축 이때는 절퇴지에 태어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신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먼저 병화를 먼저 북돋아 줘야 돼. 약한 거를 갖다가 힘을 좀 키워주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연후에 학식도 좀 이렇게 공부도 좀 가르쳐서 머리도 좀 키워놓은 연후에 장관시켜 먹고 그때는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먼저 인성의 간목으로서 목생화해서 병화를 갖다가 일단은 생존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겠죠. 임수. 만약에 병화가 없는 간목이 없는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수국화해서 병화의 그 약한 불꽃마저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이 있게 되면은 수가 왕하더라도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병화를 생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러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국세가 되어야지만 자월의 병화가 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간목도 지지로 인목 같은데 뿌리를 얻으면 좋겠고요. 병화도 물론 간목의 생주를 얻는다 하더라도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의 사주국세가 된다. 가장 먼저는 일단 간목이 필요죠. 을목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을목은 음목이죠. 음목이면서 얘는 승목,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것, 특히 정화든 병화든 화를 생하는 것은 승목인 을목, 지지로 묘목이 될 거겠죠. 지지로 임목은 지지로 천간의 간목은 지지로 임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천간의 간목이라든가 임목은 병화를 능히 생할 수 있지만은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공력이 없죠.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와 같기 때문에 젖은 풀을 갖다가 정화를 생주해주게 되면 오히려 정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질식시켜서 꺼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월의 병화는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먼저 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성인 간목을 쓰고 다음으로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강 해주면 좋다. 또 간목의 지지에 뿌리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병화도 예를 들어서 사와 오화의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금상첨화 아주 사주의 배합이 잘된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양화인 병화일간이 자월에 월지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간 자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했고요. 자수는 음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음대 음이 아니죠. 양대 일간은 양이고 월령이 음이 되죠. 음대 양의 관계인데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수는 병화 입장에서는 관성이 되죠.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평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이 됐을 때 정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가 양대음, 아니죠. 양대양, 음대음이 되는 경우에는 평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국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임수가 투출하게 됐다고 해서 정관격의 칠살격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정관격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간에 임수가 투출됐다 그러면 이거 임수가 투출됐으니까 칠살격으로 바뀌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절대 아니고 격은 월지하고 일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하는데 자중의 임수는 격을 취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중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 격을 취용하기 때문에 정관격이지만 요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평관격 칠살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중 신경하다라고 하는 전체 사주 국세의 틀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격과 국을 이렇게는 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격이지만 국세는 어떻다? 살중 신경하는 국세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살이 너무 왕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으면 그냥 정관격인데 이렇게 정관격만 된다 하더라도 일간이 너무 약하고 관상이 너무 왕하다. 그래서 일간을 생겨줄 수 있는 간목을 얻고 난 연후에 일간이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면 별도로 임수를 취용해서 병화를 수보 양광한다. 병화는 조금이라도 불꽃이 남아있다 싶으면 무조건 임수로서 보강해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단 약했을 때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국세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든가 인목 아니면 비견 겁재라도 있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가 있습니다. 자 원래 자축은 원래는 지지 합으로 봤을 때 자축 합토가 되는 것이 맞지만은 월령 자체가 이렇게 자월이게 되면 이거는 준방합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축 합토가 아니라 이거는 수로 보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해수까지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자축 방합을 완전하게 구전하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왕해지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수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준방합으로서 자축합 수로 보는 것이고 월간의 경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재성이죠. 재성. 물론 병화 입장에서 재성은 돈이고 여자고 그 다음에 재물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자월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일간이 약했을 때 재성은 한기를 사용해서 그 수가 다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재성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지에도 보게 되면은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토 또한 병화 입장에서는 식신이죠. 이 병화 자체가 약한데 토를 보게 되면 병화의 기운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금을 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의지할 때가 있다 없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의지할 곳이 없고 일간이 너무 약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고립무원이라고 해요. 고립무원.
쉽게 고립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됐다 있죠.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적진에 딱 들어갔는데 적군한테 포위되어 있으면 뭐예요? 고립돼 있다 그랬죠. 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가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하나도 없죠. 이것이 바로 고립무원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좋은 말이 결코 아니죠. 더 리얼하게 말하면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낙동강 오리알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고립무원된 사주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일단 임수를 보게 되면은 안 되겠죠. 이거는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하다못해 비경급적인 화를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볼 것인데요.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다시 정리를 하면 자월의 병화 아무리 자수 자체가 병화한테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정관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겠고요. 축토를 봤는데 이거는 자축합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방합, 자월의 자축합은 합해서 수가 더해서 경신금이라고 하는 재성이 다시 수를 생하고 있고요. 진토 또한 병화의 기운을 설해서 금을 생하고 금은 다시 수를 생하고 결국은 수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주국세의 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안 되고 반드시 생시에서라도 뭘 봐야 된다? 인성을 보거나 비견, 겁재를 봐서 일간을 생조하거나 방조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인성을 볼 수 있는 것 경인신묘, 개사가보, 그 다음에 화, 병정 이 정도까지밖에 볼 것은 없는데 여기서 솔직한 말로 병신시하고 정유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병신시가 되면 병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자축합도 되지만 신자진 수까지 형성되죠. 비견이 병화가 있다, 시간이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일간 병화 뿌리 없는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뿌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이렇게 흘러주면 그나마 좀 낫지만은 운도 목화운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 병화가 굉장히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신시는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 없고요. 정유시도 정화가 투출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병신시나 정유시나 뭐예요? 역시나 정화도 뿌리가 하나 없죠. 자축합수의 진유합금은 금이 다시 왕해져서 수를 다시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병화가 그럼 종할 수 있느냐? 병화 일간하고 간목 일간은 웬만해선 종격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생시 경인시죠. 경금이 다시 투출된 것은 병화 입장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목을 얻었죠. 병화가 인을 보게 되면 장생이 되죠. 장생. 월지만 가지고 포태법 보는 건 아닙니다. 연월일지를 다 볼 수 있죠.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지, 자월은 절태지, 지는 뭐예요? 여기가 포태양생, 욕태, 관대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이는 장생입니다. 관대보다는 장생을 얻게 되면 병화가 인중병화에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중, 지장간, 간목의 생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목 하나 가지고는 좀 약해요. 그래서 인목 하나 얻었다고 해서 금순운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는 인목하고 묘목의 차이는 얘는 승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묘목이 병화를 생조해주는 힘은 매우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신금까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병화하고 신금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임진시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월의 비경급제라든가 인성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병화가 임수의 극을 받아서 불꽃 꺼져버리게 되겠죠. 매우 좋지 못한 생시 임진시는 가급적이면 제가 봤을 땐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를 볼 수 있는 생시 개사시 화를 봐서 병화가 사화를 보게 되면 녹을 얻게 되는 것이죠. 녹. 그래서 뭐 사화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여기서 아쉬운 점은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자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정관이지만 이렇게 금이 생해주는 그런 왕수예요. 요거는 이 개수는 축 자진에 다 통근할 수 있죠. 사중 병화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경신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중 경금에 경신금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으니까 경금 자체가 또 왕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관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겨울에 눈보라가 겁나게 치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 사화를 얻었다는 것의 장점에 비해서 오히려 요 개수 투출된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냥 차라리 갑옷이 같은 생시면 이왕이면 뭐 다홍시말하고 사시에서 옷이 갈 때는 차라리 오시가 낫습니다. 양인이라도 이렇게 오화에 뿌리를 두는 것이 낫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병화로 이렇게 생조해 줄 수 있죠. 이거는
겁재로서 이건 양인입니다. 그냥 겁재가 아니라 병화 오를 보면 양인의 뿔을 둔 것이고요. 간목이 진의 뿔을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생신은 제가 봤을 때는 갑오시고 개사시는 개수 때문에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경인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신축년 경자월 마지막 날인 정사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